안녕하세요. 절세 달리기의 이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에어비앤비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가 거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어떻게 부가세를 납부를 하는지 한번 거래 흐름을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예약과 결제를 진행합니다. 예약을 하면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숙박료가 9만원이고 청소비가 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수료와 숙박세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2,000원을 부과하여 게스트는 총 합의 122,000원을 결제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수료와 숙박세와 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게스트가 이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게스트와 에어비앤비 거래 흐름 사이에 어떠한 지불과 대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그 사용료를 22,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부과를 하고 숙박세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000원을 같이 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22,000원을 받아 2만원은 본인들이 플랫폼 매출로 잡고, 그리고 숙박세와 수수료라는 명목 2,000원은 대한민국 국세청에 2,000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에어비앤비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대가의 부가세지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를 에어비앤비가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스트와 에어비앤비 사이의 이제 거래 흐름은 이제 확인이 됐고, 게스트는 122,000원을 에어비앤비에 지불하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와 호스트 두 거래 단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와 호스트 사이에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입금을 받게 되는데, 입금을 받게 될 때는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로 3.0%라는 수수료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1박 숙박료에 대한 9만원과 청소비 만원, 즉 호스트 매출에 대한 부분 10만원을 지불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3%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죠. 결국 에어비앤비가 호스트에게 입금을 할 때는 97,000원이라는 돈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로 받은 숙박세와 수수료는 국세청에 납부하죠. 이거는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가 아닙니다.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게스트가 지불을 하는 거지, 호스트에 대한 부가세를 에어비앤비가 대신 지불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호스트가 이제 97,000원을 입금을 받았죠. 호스트에 대한 그 수입 지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금액은 숙박료와 청소비가 합쳐서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 플랫폼 사용료 3%라는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공제를 하고 나서 97,000원을 받고, 근데 여기서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수익 금액 10만원에는 게스트가 지불하는 대가이긴 하지만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안에는 부가세라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호스트가 지불을 하긴 하지만 결국 게스트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이기도 합니다. 결국 호스트가 납부하는 것 같지만은 게스트가 지불한다는 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상에는 호스트가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를 꼭 내 주머니에서 내가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고 나의 지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받아가지고 호스트가 대신 납부만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수익금액 10만원 중에서 부가세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사업자이고 업종업태가 숙박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대부분이 간이가세자로 되어 있을 텐데 숙박업에 대한 간이가세자 부가세 세율은 10%가 아니라 2%입니다. 10만원 안에는 2,000원이라는 부가세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97,000원이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서 그 안에는 2,000원이 부가세가 묻어 있습니다. 97,000원이 내 다 매출이 아니라
2,000원을 또 차감해야겠죠. 95,000원이 실질적으로 내 순수 수입이고 2,000원은 나중에 1년 동안에 이런 부가세를 모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어촌 민박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들이 대부분이 많아가지고 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가세자 납부 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귀속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이지만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한 달 신고 납부를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간이가세자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부 의무는 없고 신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게스트와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와 호스트 3자 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부가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살펴보았죠. 결국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게스트는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그리고 게스트가 또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호스트한테 전달을 하면서 그 호스트는 받아가지고 납부를 한다.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게스트가 지불을 하면서 에어비앤비와 호스트가 지불을 하는 그런 거래 단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농어촌 민박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이가세자가 대부분이고 납부 의무 면제 규정 혜택을 받고, 하지만 신고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익금액으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금액 신고를 하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농어촌 민박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는지,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보고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